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 안 하고 좀 삶이 바빠서 영상도 많이 못 찍고 그랬는데, 오늘 댓글 보니까 쿤이 오버에 대해서 이면 비드 안 나와가지고 이제 빨린 거겠죠, OH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빼기를 내느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영상이 지금까지 하면서 제 영상이 뭐 퀄리티 좋고 그런 거 뭐 영상 선명하고 뭐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뭐 두서없고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뭐 유튜브 뭐 수익 뭐 그런 것도 개념치 않지만 상관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제가 티그 영접을 하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영접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왔어서 제가 노력을 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알게 된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영접사를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배울 때도 정말 힘들게 배우고 또 노력도 많이 해서 혼자 깨우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지금까지 티그 영접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영접을 토치를 놔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금 토치를 잡았는데 그때 느낀 부분이 에이, 그렇게 감추지 말고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다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내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유튜브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쿤이 하는데 오버에 대해서 이렇게 백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용접은 처음에 형질을 음, 형질을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카본 아니면 서스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카본도 그렇고 서스도 그렇고 달 수 있으면 용가제를 와이어를 루트 간격 안으로 해서 달아가지고 음, 원피스 넣을 때 이면 비드 백이 달면서 백을 낼 수 있으면 다는 게 좋다. 그런데 형질상 안 달고 키호를 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질상. 그리고 자세도 그렇고 자세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달 수 있으면 다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이면 비드에 결함이 안 나오니까 하면 이게 키홀 같은 거 잘못하고 그러면 RP도 많이 나오거든요. 루트 언더컷이 많이 나와요. 하면 1급으로 RT를 찍다 보면 일반적으로 2급, 3급을 찍으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 1급으로 RT를 찍으면 이면에서 어, 그 비드 끝선에서 그렇게 IP가 나옵니다.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용립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키호를 따는 것도 전류값이 낮으면 비드가 이면 비드가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면 비드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봉긋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류값이 적으면 이면 비드가 봉긋해 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이렇게 이쪽은 좀 많이 올라오고 이쪽은 좀 이렇게 꺼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이 생기죠. 이렇게 이면 비드에서.
결이 이렇게 키호를 따도. 그래서 조율값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오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카본도 마찬가지.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성질상으로 그렇지만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에 대해서 루트에서 이렇게 영역이 차잖아요. 그 연가지 와이어를 가운데다 대지 않습니까? 되면 여기서 용접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용접은 기본적으로 티그 용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용접은 자기가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 쪽으로 터치를 잡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위빙을 하잖아요. 근데 용접을 오른손으로 터치 잡는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접은 와이어를 잡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은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오버에 대해서 그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버에 대해서. 그래서 용접은 와이어를 가진 왼손으로부터 용접을 하는 거다. 오른손 터치 잡는 손으로 용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용접을 배울 때는 오른손을 터치 잡는 손으로 이빙하면서 그렇게 용입을 넣으면서 하지만, 실적으로 용접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은 용입을 넣어주는 왼손에서부터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은 용과지 잡는 손으로 하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오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에 대해서 용입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반박자 조금 더 빠르게 넣어줘야 됩니다. 카본도 마찬가지요. 다는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용입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맞춰서 위빙하는 손하고 용입을 넣는 와이어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더 용입을. 그래서 오버에 대해서 이빙을 하면서 갈 때 바로 가는 거 아닌가. 좀 머물러 주면서 용입을 더 넣어주면서 좀 빵빵하게, 그리고 완전히 믹스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키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키홀이든 왕키홀이든, 방키홀도 그런 목적이에요. 왕키홀도 그렇지만 방키홀을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입니다. 하면 이런 형질이 안 녹을 수가 있어요. 모재가. 근데 그래서 왕키홀을 뜬 이유거든요. 키홀이라는 거는 이렇게 열쇠 구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키홀이라는 거예요. 루트가 있으면 빵 따가지고 키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키홀을 따는 거예요. 왜? 형질상 이게 모재가 안 녹을 수가 있으니까 빵 뚫어서 모재를 빵 뚫어서 용입을 너무로 해서 결함에 없게끔 키홀을 따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반키홀을 하겠어요? 왕키홀 하지. 왕키홀을 하면 용입이 적으면 소위 말해서 이면비드가 안 나와요. 백이 빨리게 나오게 되거든요. 왕키홀을 하려면 왼손에 용입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반키홀만 따면서 하면은 용입을 그만큼 덜 줘도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할 때 카본 처음에는
카본을 이제 하시지만 나중에 왜 안 좋아지지? 나중에 크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왕크롬, 투크롬. 근데 카본은 잘하는데 왕크롬, 투크롬 하면 용가제가 똑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막상 용접사가 백을 넣잖아요. 느낌이 틀립니다.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느낌이 틀려요. 백이 안 나와요. 보여서 백이 빨리거든요. 어차피 버티칼에서 버티칼 힐하는 어차피 대주면 백 나오잖아요. 루트 간격이 좁아도 전류값만 조금 올려갖고 한 컨트롤 3칸 올리면 백 나오잖아요. 오버헤드 안 나옵니다. 시험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투크롬 시험 준비하시고 그러면 연습하실 때 백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차이에요. 달아도. 근데 투크롬도 키홀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투크롬 처음에 연습하실 때 백 안 나옵니다. 왜? 일반 카본 백 넣는 것만큼의 용입량을 넣으면 백 안 나와요. 밉니다. 그냥 백 빨립니다. 좀 더 더 넣어야 돼요. 왼손으로 용과제를 더 넣어야 됩니다. 반배 정도 더 넣어야 됩니다. 쿤이도 마찬가지예요. 키어를 뚫을 때도 키어를 뚫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용접을 하면 저 때는 그랬어요. 배관했다 안 하고 평철했다가 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평철했다가 해갖고 오버헤드 그 다음에 오버헤드 연습하고 처음에 아래 보기 먼저 연습하죠. 평철했다가 양쪽에 태그 치고 아래 보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 연습하고 버티컬 올리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에서 이제 연습하고 이게 되면 배관 개선 쳐가지고 루트 간격 맞춰가지고 카본 3.2파이 되고 맞춰가지고 백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편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배관 오버헤드 연습하실 때 오버헤드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의자 놓고 육지 자세로 배관을 놓고 계속 구부정하게 다리 벌리면서 이렇게 허리 꺾어가면서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의자 놓고 지그를 높이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오버헤드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해봐야 돼요.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플랜트에서 조선소를 갔을 때 용접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슈퍼 드플럭스 용접하면 2인치 가지고 여기를 일명 원피스를 넣어요. 백을 넣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가갖고 또 자릅니다. 자르고 또 다시 베베링 쳐가지고 또 백을 놓고 한 바퀴 백을 놓고 또 갖고 또 잘라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안 되냐? 오버헤드에서 히라에서 스타트에서 이음매에서 안 되는 거예요. 퍼지도 안 맞고. 근데 안 되는데 확인하고 또 잘라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해봤자 이 한 포인트를 용접을 하는데 백을 넣는데 두 번뿐이 안 되잖아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뒤돌아서면 베베링 치고 또 한 자르고 베베링 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버헤드 스타트하고 1cm 용접하고 확인한 다음에 안 되면 다르게 하고 또 돌려가면서 1cm 용접하고 또 오버헤드 돌려가면서 10편 돌려가면서 오버헤드 1cm 용접하고 1cm에 3cm 정도
용접하고 또 돌려가면서 용접하고. 이음매할 때 스타트 해가지고 히라에서 2cm, 3cm 이윽고, 그 다음에 길 켜고 또 돌려가면서 또 이음매 이윽고, 이음매 이윽고, 그렇게 하죠. 이걸 고스란히 한 포인트를 다 용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오버헤드 한 포인트, 이음매 한 포인트, 스타트 한 포인트, 이음매 한 포인트, 두 포인트 하고 또 자르잖아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얘 똑같은 2인치여도 이게 위에서 한 20번은 더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이음매를 3cm 뒤에서 여기 그라인더 켜고 길 켜고 3cm 뒤에서 연결하고 또 10편 돌려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안 되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10편 돌려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3cm 길 켜고 그 자리 길 켜고 다시 또 이음매 연결하고 안 되면 또 10편은 또 돌리고 3cm 또 전에서 길 켜고 3cm 전에서 또 이음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를 말이 많이 빗나갔는데, 그래서 오버헤드를 어떻게 하냐면 카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키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키홀을 따잖아요. 키홀을 따오고 와이어를 갖다가 이쪽으로 더 와이어를 가쪽에 개선 쪽으로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융 상태가 키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쿤이는 하면 이 용융 상태가 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하면 왕키홀이지만 왕키홀 상태가 아니에요. 하면 그러니까 용입을 반박자 더 넣어줘야 돼요. 하면 그래서 용입을 1.5배를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왼손으로 용입을 넣는 걸 보면서 위빙을 해갖고 위빙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해갈 거예요. 대신에 왕큐를 따야 돼요. 쿤이는 이면 비드를 백을 두껍게 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두껍게 낼 수가 있어요. 오버에 대해서도 하면.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태그를 쳤잖아요. 위빙을 해갖고 태그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위빙을 해갖고 옵니다. 위빙하고 오면 여기 끝이 오면 왕큐를 떨어져요. 거짐 오버에 대해서 12시 방향으로 봐줘야 됩니다. 텅텐이. 그래서 진원가 한 10도 정도만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트레스 하면은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세히 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안 가도 돼요. 위빙을 안 해도 돼요. 위빙해서 전진 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텅텐은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그냥 쭉 넣어줍니다. 용입을 정지한 상태에서 위빙해갖고 와가지고 오버에 대해서 용융이 초승달 모양으로 용융이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위빙 해가지고 용융이 도망 안 가니까 멈춰 있으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키올 상태예요. 텅텐이 여기 있고 와이어로 용과제로 쭉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이 나오겠죠. 원피스가 차면서. 그러면 처음에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버헤드 키홀 따는 연습 그렇게 할 겁니다. 쭉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줍니다. 그 자리 와이어가 씹히고 뭐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넣어줘요. 쭉 넣어줘요. 그럼 감이 와요. 그리고 조금 전진합니다. 위빙 하면서 키홀 따면 조금 전진해요. 계속 넣어주면서 조금씩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면의 백이 올라옵니다. 쿤이는 많이 올라와요. 완전히 텅텐이 다른 연길도 마찬가지지만 시퍼나트 블루스도 마찬가지지만 키를 따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텅텐을 짧게 해서 이게 12시 방향에서
10도 15도 정도 진행각만 주고 용립을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용접은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용립이 용과지에 넣어주는 손으로.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정지해가지고 용과지를 넣어가지고 쭉 올라오거든. 이면 비드가요. 올라오면 이빙을 하면서 조금씩 빠지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연습하는 거. 오버헤드 할 때. 키홀 영접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오버헤드 스타트 할 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하자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비처는 기본적으로 퍼징을 하는 그런 형질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테크닉이 우선이 아니고 퍼징이 제일 우선입니다. 퍼징. 산소가 들어가고 산화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용접을 잘해도. 아무리 용접을 잘해도 퍼징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색이 가버리고 산화가 돼버립니다. 퍼징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닉들이 되는 거예요. 오버헤드 그래 쿤이 그렇게 어렵. 대신에 그래서 퍼징을 어떻게 하느냐. 티탄도 그렇고 쿤이도 그렇지만 실딩을 엄청 실딩 가스도 세게 해야 되고 기본 퍼지 양이 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잖아요. 뭐 왕크롬 크롬 용접할 때도 그렇고 쿤이 용접할 때도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용접물이 뿌해가지고 뭐 안 보인다고 막 뿌해가지고 막 슬러그 있고 막 표면에 슬러그 있고 막 니켈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니켈 알로이도 그렇고 크롬 들어간 것도 그렇고 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쿤이도 구리 60%에 CuNi잖아요. 그럼 구리 60%에 니켈 40% 들어간 거거든요. 니켈 알로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표면에 뿌 해가지고 뭐 슬러그 낀 것 같이 막 지저분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퍼징이 안 되는 겁니다. 퍼진 가스를 기본적으로 세게 해야 되고 다른 슈퍼나 서스나 슈퍼보다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토치의 실드 가스도 거기에 맞춰서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율은 그거예요. 루트에서 나오는 퍼징을 하는 루트에서 나오는 퍼징 가스보다 퍼징 가스가 세야 되잖아요. 세는데 토치 실드 가스도 세야 되잖아요. 세게 올려야 됩니다. 쿠니하고 티탄 할 때는. 티탄은 실든기가 있지만 쿠니는 실든기가 없잖아요. 더 세게 해야 되죠. 세게 일반 슈퍼나 서스나 슈퍼나 플러스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되면서 차폐 영역을 세라믹을 큰 걸 쓰면서 차폐 영역을 넓게 가져가 주면서 산소의 흡입을 갖다가 차폐 영역을 보호하면서 산소의 흡입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루트에서 나오는 퍼진 가스보다 이게 실드 가스, 퍼진 가스도 써야 되고 토치에서 나오는 실드 가스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이게 세게 양으로 따지면 실드 가스의 양이 토치에서 나오는 실드 가스 양이 조금 더 세야 됩니다. 비등하던가 같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세야 돼요. 토치 실드 가스가 조금 더 세야 됩니다. 왜? 이면에 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토치 실드 가스로 밀어내야 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불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약하잖아요. 실드 가스의 양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소는
조선소는 퍼진 가스를 알곤을 써요. 알곤을 쓰는데 반도체는 질소를 씁니다. 질소. 이 질소는 실드가스 양이 아니 퍼지가스 양이 세잖아요. 그럼 버벅 그러면서 불꽃이 튀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퍼지가스가 알곤이잖아요. 버벅 안 튑니다. 불꽃이 없어요. 근데 세라믹의 터치 실드가스 양이 세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0.5mm에서 1cm, 10mm를 0.5mm에서 10mm를 갖다가 루트 안으로 불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적정량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그래서 알곤가스로 퍼지를 하면 터치 실드의 양이 더 세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비등하든가 조금 더 세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센 걸로 맞추거든요. 터치 실드 가스의 양을. 기본적으로 퍼지 가스의 양을 세게 맞추고 그 세게 맞추는 그 양에서 터치 실드 가스의 양을 맞추는 거죠. 그 양은 터치 실드 가스를 댔을 때 불꽃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로 잡아주는 거죠. 그 벤트의 양도 맞춰주지만 이 루트에서 나오는 가스의 벤트 양 맞춰주고 루트에서 나오는 가스 양을 맞출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5mm에서 10mm를 갖다가 제가 맞춰줍니다. 불꽃이 알곤이기 때문에 불꽃이 들어가요. 이게 루트에서 나오는 양이 터치 실드 가스의 양보다 더 세면 불꽃이 안 들어갑니다. 루트 안으로.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대비가. 퍼지 원리가 어려워요. 퍼지가. 근데 그런 퍼지도 맞춰줘야 되고 군일을 할 때 액세서리 그런 것들도 맞춰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써야 되겠죠. 하면 왜 터치 실드 가스가 흐름에 터치 실드 가스가 센데 이 폴더에서 지금 가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규칙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변형 바디를 써버리면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스레인지를 쓰면 불규칙했던 것이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퍼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퍼징 호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장갑으로도 뭐 해가지고 뭐 호수 끝에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필터를 안 써주면 퍼징이 안 됩니다. 퍼징이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단도리도 많이 잘 해줘야 되고 아무튼 쿤이 영접을 할 때 오버헤드 할 때는 연습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용입을 넣는 손으로 조금 더 용입을 좀 더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키홀로 느낌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밀링백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가스가 중요하고요. 가스를 세게 써야 돼요. 액세서리들도 이게 쿠니는 떠올때 세상에 쿠니가 6.5mm인가 6mm예요. 루트 간격이 제가 WPS 뺄 때 이게 WPS 뺄 때 이게 6.5에서 6mm인가 아무튼 그래요. 6.8인가? 아무튼 6mm는 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그 WPS 뺄 때 150으로 아니 저 8인치로 했거든요. 8인치로 했거든요. 군이 WPS 뺄 때. 사이즈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 50A로 시험 보잖아요. 그럼 50A로 할 때 제가 3.2로 했거든요. 3.2로 해갖고 백을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 시험 용접하는 거하고 현장 용접은 틀립니다. 더블페이스 상에 맞아요. 제가 현장에서 6인치, 8인치, 10인치 그렇게 용접했는데 대부분 6인치, 8인치 용접했거든요. 6mm 벌립니다, 진짜로. 루트 간격은. 군인은 진짜 무서운 영직이에요. 시험을 아무리 통과를 해도 현장에서 용접 못합니다. 패스 주는 사람 엄청 많아요, 늪에나. 그럼 패스 따가지고 현장에서 용접 잘한다 그래가지고 군이 용접 잘한다 그래서 패스 올려가지고 그 객지에서 해가지고 군이 시험 올려가지고 패스 땄어요. 현장 가갖고 용접했잖아요. 그런데 한 포인트 딱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6인치다. 한 포인트 딱 주잖아요. 여기 한 포인트 용접 다 못 끝내고 짐 싸서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멘탈 와가지고. CU의 NI니까 구리잖아요. 이별이 서스 저리 가랍니다. 서스 한 3배 돼요. 이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변형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 파이프가 그냥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후어져 버립니다. 그냥 꺾어져 버립니다. 제 루트 배관사가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용접을 하잖아요. 오버에 대해서 또 용접을 하잖아요. 실수하잖아, 중간에.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배관이 그냥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이별이 들어가니까. 용접 다시 하고 갈고 용접 다시 하고 갈고 배관이 이렇게 꺾어져 버립니다.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용접사가. 뭐 어떻게 파이프 잘라야 돼요. 여기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를 잘라야 됩니다. 여기 옆에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짜가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소스나 뭐 슈퍼하고 그런 사람들 하는 것 같이 다른 형질 하는 사람들 같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솟구쳐서 이렇게 태그를 친다고 안 돼요. 이거 안 돼. 나중에는 이게 막 이렇게도 되고 막 또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막 이거를 반드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용접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별은 이별량과 용접 속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별량이나 용접했는데 여기다가 계속 용접하면 이별량이 계속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꺾어지는 게 되는 거 배관. 용접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배 꺾어집니다. 이별은 뒤에서 용접을 하면 이별은 스타트를 해갖고 용접을 오버에 대해서 배관이 있으면 오버에 대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버티컬 히라로. 그럼 이 용접을 할 때 내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접 시험을 볼 때도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속도를 달리하면 배관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속도가 느리면. 왜 이별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용접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안 뜨거워도 이별이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버티컬에서 끊었어요. 끊어놓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끊어놓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수정을 했어. 그럼 이미 이별이 당도해 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루트 간격이 좁아지면서 배관이 꺾이게 되겠죠. 옆으로. 그게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별량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좀 퀄리티 떨어지고 유튜브 하네 그런 거 생각 안 하지만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카본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또 오버헤드만 계속 돌려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하면서 용접은 용입을 넣는 용가제를 들고 용입을 넣는 손으로 용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터치로 유빙을 하니까. 그래서 용접은 왼손으로 하는 거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티그 용접, 용입을 용가제를 넣는 손으로 와이어를 넣는 손으로 용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용접은 왼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형제 같은 경우는 반박자 다 빨리 넣어줘야 돼. 이게 아까쯤에 투크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왜 크롬 2% 들어갔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달라져? 근데 크롬 또 들어가고 그러면 느낌상 체감이 딱 그렇게 틀려져요. 용접 다 해보면